파마 임시한테 그 산화제가 줄기세포 자체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망가뜨린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방 재료는 거기 들어가서 정지됐던 능력을 다시 살렸다고 봐야죠. 30년 동안 백발 나오다가 검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탈모에 도움되는 샴푸를 개발하는 블루라이프 박노정입니다. 하수오, 인삼, 녹차, 감초 이런 성분들이 이제 핵심 성분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유금피라든지 한약재는 이제 한 가지가 특별하게 무슨 효과가 내는 거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 이 성분으로 전국에 그거 분석하는데 내가 다 보냈어요.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흰머리가 검어지나, 어떤 성분이 탈모를 갖다가 완화시켜 나를 갖다가 알고 싶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보냈는데 알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카이스트데도 몰라요. 인간이 만드는 건 인간이 분석을 하는데 지금 발효하는 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모순 되는 거는 이게 내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 하면은 허가 내려고 하면은 환자에게 어떤 성분이 어떤 효과로 이걸 갖다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거 밝힐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봐도 모르니까 그 성분 딱 하나 꼬집으래. 그럼 발효하면 어떤 성분이 뭐 10가지 20가지 생겼는데 13가지를 그리 발효했으니까 여러 수백 가지가 생겼을 텐데 어떤 성분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 수가 없죠. 알면 묻지도 않았는데 그 대학 교수님한테 물었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아예 하지 마라. 지구성 말아먹는다. 쪼매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성분이 있는 걸 알려고 하면 그건 항암제 개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돈이 뭐 수천억이 들지 알 수가 없는 거. 항암제 기업 똑같대요. 그러니까 샴푸는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머리 감고 버리잖아요. 근데 뭐 평생간도 샴푸 하다가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나 누구나 개발해서 좀 경쟁스럽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해야 탈모 해결에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놔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녹차에는 뭐 카페인이 있다든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 샘플이 거기 연구소에 있어야 비교해보고 있는지 아는데 자연이 만든 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스트레스로 모낭 안에 있는 줄기세포에 그 영향을 줘서 한번 이제 흰머리 되면 다시 검어질 수가 있다 했는데 한방 샴푸로 들어가서 흰머리 검어졌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은 하버드가 말하는 그 줄기세포에 영향을 줘서 멜라닌 세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검은 머리 됐으니까. 그런데 파마 염색했는 분은 검은 머리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파마 염색할 때 그 산화제가 줄기세포 자체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망가뜨린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방 재료는 거기 들어가서 정지됐던 능력을 다시 살렸다고 봐야죠. 30년 동안 백발 나오다가 검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탈모 있는 분들도 효과가 있는 걸 보면 어떤 성분이든 간에 뭐 성분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효과를 한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화학물질이 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모나 흰머리의 원인은 다른 것보다도 화학물질의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공에. 우선 최대한 그런 화학물질을 덜 쓰는 것이 모공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트러블의 기본은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이 모공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다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매일 사용하는 건 샴푸밖에 더 있습니까? 이 샴푸라든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다고 생각하죠. 지루성 두피염이나 머리에 트러블이 있을 때는 특히 더 설페이트 종류 계면활성제, 세정력이 너무 강한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두피에는 피지도 나오고 이런 기름기가 있으니까 계면활성제 없이 기름기를 깨끗하게 씻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데 과거에 설페이트 종류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게 됐는데 그때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이나 별로 없었거든요. 값싸고 세정력 좋고 또 소비자들도 그거 좋아합니다. 세정력 좋고 거품 잘 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제조사들은 이걸 소비자가 일단 좋아하고 생산 단가 싼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쓰고 있는데 두피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죠. 가장 약점이 또 이게 민감한 두피나 머리카락을 가늘게 하거나 또 트러블 생기거나 가렵게 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설페이트 종류가 입자 크기가 작아서 모낭이 잘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피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것, 모공에 쌓이는 것. 이게 최대한 안 들어가면 좋은데 작은 양이라도 매일 쓰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보죠.
제가 알기로는 몸에 들어가면 머무는 게 한 5일 정도 머문다 하는데, 머물고 이제 뭐 해준다 하는데, 근데 하루에 이틀에 한 번 가면 이거 떨어질 날이 없이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것도 어차피 뭐 샴푸 이제 재료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꾸준히 계속 쓰기 때문에 이제 몸에 쌓인다고 봐야죠. 1970, 80년도에는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이제 뭐 그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었는데, 그게 탈모에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고 이럴 때는 거품 잘 나고 잘 씻기고 향 좋고 값싸면 쓰는데, 그걸 4년, 5년 계속 쓰게 되면 점점 이게 이제 두피가 상한다고 봐야죠. 젊을 때는 모르고 쓰다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면 이제 머리도 가늘어지고 부석부석해지고 이래 되죠. 젊을 때는 얼굴 이쁜 게 좋지만은 나이 들면 얼굴에 머리빨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전 성분 보는 것, 화에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쓰는 샴푸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 1분만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확인만 좀 자주 하고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분 10가지 안에 10가지 그 뒤로 뭐 좋거나 나쁘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할 거는 다 찾으려고 하면 이제 다 못 찾고, 안에 10가지 안에 설페이트나 실리콘이 있는가 보고, 그 이제 화에 들어가 보면 금지 성분이 있습니다. 빨간 딱지로 딱 줄 꺼놔겠어요. 20가지 금지 성분. 금지 성분 딱지가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이 안 보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아주 순한 계면 활성제에 한방 추출물만 넣고 그냥 섞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럼 그래가 이제 금방 마가자 못 팔고, 그러니까 이제 향도 있어야 되고 보존제도 있어야 되고 안 상하게. 그다음에 점도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빼버렸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거는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언젠가 함부로 만들 겁니다. 진짜. 전성분에 한방 추출물 계면 활성제 1회가 2개만 넣고 만들고 싶어요.